오늘은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로 묶어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각각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공통된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정치가 국민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회가 왜 지금처럼 느려졌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불평이나 감정적인 발언으로 보기에는 그 표현의 수위가 분명했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성과를 내고 싶어 조급해졌다는 차원을 넘어 현재 국가 시스템 자체가 병목에 걸려 있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행정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세금 체납 문제처럼 명백한 불법 행위는 법을 개정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되면 국가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동관리와 비상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주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떼먹고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심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속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적정 임금을 지급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불법이 횡행하고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는 금세 규칙을 비웃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특사경 도입 확대까지 언급하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적발되고 응징된다는 감각을 사회에 다시 심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잡고 있는 방향은 단순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부의 책무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이 작업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은 늘 같은 쪽에서 나옵니다. 송원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시사 발언을 두고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정책 비판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깝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일단 정부 탓부터 하는 방식입니다. 관세 문제는 상대국 최고 권력자의 결정, 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 전략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입니다.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예측 불가능성을 모두 한국 정부의 비준 절차 문제로 덮어씌우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쟁 장사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국회가 느려 행정부가 비상조치까지 고민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느림을 이유로 다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준석 역시 이른바 호텔 외교론을 들며 비판에 가세했지만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회가 느리다고 토로할 정도라면 국회는 왜 이렇게 느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안 수백 개가 계류돼 있고 입법 진척률이 20%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은 회의가 막히고 표결이 흔들리며 심의가 지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연의 중심에는 늘 국민의 힘이 있습니다. 본회의 퇴장, 표결 회피, 상임위 파행, 자신들에게 불리한 안건이 나오면 회의 자체를 흔드는 방식이 반복돼 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그때그때 비판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는 토론으로 싸우는 곳이지 자리를 비워 멈춰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법안을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방식이 의사진행 방해로 굳어지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기능마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속도 지적은 특정 정당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이 누적되어 온 주체가 누구인지를 국민들이 떠올리게 만드는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를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멈춰 세워놓고 밖에 나가서는 정부가 무능하다고 결론을 냅니다.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국민의 정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불신은 민주주의의 체력을 갉아먹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그 시간 동안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은 멈춰있고 멈춘 이유가 정치적 유불리라면 직무유기라는 말이 과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이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교 조직과의 유착 의혹, 선거 개입, 조직적 동원, 각종 게이트, 그리고 내란 관련 의혹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자고 하면 소극적이거나 조건을 달고 정교 유착을 뿌리 뽑자고 하면 다른 이슈로 화제를 돌립니다.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 수사를 포함한 특검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수사 요구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앞장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속 미적거리거나 다른 의제로 덮으려 한다면 국민의 눈에는 찔리는 구석이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국면에서도 국민의힘의 태도는 기교적이었습니다. 문제를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듯 하다가 지명이 철회되자마자 보복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이 먼저 나왔습니다. 보복이 두렵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두려운 것인지 되묻게 됩니다. 더구나 이해훈 관련 의혹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 시절부터 거론되던 사안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내부 검증이 부실했다면 그 책임은 남 탓이 아니라 자기 반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배현진의 사례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지명 철회 직후 누리꾼 댓글을 문제 삼아 상대방의 가족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댓글의 표현이 욕설이냐 아니냐를 떠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이기보다 압박으로 대응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비판이 불편하다고 해서 권력을 가진 쪽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대응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위협입니다.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적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 그들이 외치는 공정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국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공정을 판단합니다. 이런 장면이 반복될수록 국민들은 저 사람들에게 남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을 국회가 느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해보면 그림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국회가 느린 이유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조직 정치 개입 의혹, 내란 관련 의혹, 각종 게이트가 수사로 향할수록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불리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럴수록 회의는 멈추고 표결은 흔들리고 절차는 지연됩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정부 탓을 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국민은 결국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쪽은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싫은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그런 인식을 주는 순간 그 정당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관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통상은 정파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국가의 산업과 일자리, 수출과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 사안을 두고 상대국의 통보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 정부부터 공격하는 것은 외교 현장에서 한국 정치가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는 상대가 약점을 보면 반드시 파고듭니다. 내부가 분열돼 있고 국회가 기능을 못하면 상대는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공격하느냐가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며 국가의 협상력과 정책 집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온 모습은 협상력을 키우기보단 국내 정치의 혼란을 키우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다리면 안 된다고 말한 이유는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함이 아니라 국가가 최소한의 기동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체납자 전수조사, 특사경 확대, 불법에 대한 응징은 구호가 아니라 국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걸린다는 감각이 자리 잡아야 권력도, 기업도, 조직도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합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국회가 느리면 나라가 느려집니다. 나라가 느려지면 불법과 편법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국회는 일을 해야 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 앞에 누구든 예외가 없어야 하며 구조적 부패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속도는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능의 문제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그 기능을 발목 잡는다면 국민이 던질 질문은 결국 하나로 수렴될 것입니다. 세비를 왜 주는지, 정치를 왜 하는지, 그리고 과연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정치의 무대에서 스스로 퇴장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